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 제29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신규로 개원하는 매입형 유치원에 대해 영양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로 개원하게 되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신규 영양사나 영양교사 채용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한 명의 영양사가 유치원 2개를 공동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양사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서 국공립 유치원 급식에서도 질적인 향상이 이뤄질 것을 기대합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3월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처리를 위한 관련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소관부서와 각 실국별 신년 업무보고와 함께 예산 전용 사항을 보고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임시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모두 14개 안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아동들에게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을 보급해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 바이러스에 대한 위생과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상황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24일 열린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서 코로나19로 휴교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학원까지 휴원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외부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학원에서는 이분들이 스스로 이제 방역도 해서 오히려 거기가 그나마 그 시간이 깨끗한 공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돌봐주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뭐 PC방에 간다라 할지 오히려 이제 다녀야 되니까. 코로나19로 휴교가 장기화될 경우 이로 인한 수업 일수 부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가 뭐 동영상 학습이나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미리 갖추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각 집에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좀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편 교육위원회는 학교 휴교에 따르는 체계적인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돌봄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중입 배정에 있어 원칙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20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중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중입 배정이 이익 집단에 휘둘려 원칙에 어긋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중입 배정할 때 이게 아파트 입주민들의 그런 민원에 휘둘르고 그러시는데 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 점 파악해 보셨어요 혹시? 중입 배정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해 현행 근거리 배정 방식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학교의 경우 학급 과밀화가 발생하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교 통폐합의 경우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직접적으로 관여해 진행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지역교육청에다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불과 6개월 전에 1년도 안 남겨놓고 그걸 갖다 횡령예고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TF팀을 좀 구성을 하시고 행정 예고도 최소한 2년 정도 이전에는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편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학부모들의 오해 해소와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을 우선적으로 혁신학교에서 실시하여 혁신학교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햇빛 발전소를 설치,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학생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햇빛 발전소 설치 현장을 찾아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 세계는 기후변화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광진구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비밀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밝은 불빛을 켤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 제가 간 곳은 학교 옥상인데요. 학교에 밝은 불빛을 켜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비밀은 60초 후에, 아니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햇빛 발전소입니다. 짜잔! 학생들에게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 에너지 교육을 위해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햇빛 발전소 사업은 학교 내 옥상 등의 공간을 활용해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지금은 아직 없지만 현황판이 곧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황판이 생기면 햇빛 발전소로 얼마나 많은 전기가 들어오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번 햇빛 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의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됐고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총 6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햇빛 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서울시 교육청 햇빛 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햇빛 발전소는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가 생산되는 과정을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겠죠. 또한 교육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 건물 신중축 시에는 태양광 설치 장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현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노력에 모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햇빛의 고마움을 느껴본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학생들에겐 신재생 에너지를 눈으로 체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전기까지 생산해주는 고마운 햇빛 발전소가 많이 설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독도 교육이 강화됩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독도 영토 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인 독도 수호 교육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교육청 독도 교육 강화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독도 교육이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